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바이라인 네트워크에서 주최하는 소아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세션에서 이 다가온 보안관제 자동화 시대라는 주제로 소개를 해드릴 로그프레소의 양봉렬입니다. 먼저 저희가 좀 기존의 전통적인 보안 관제 그런 환경에 대해서 약간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존에 이 보안 관제를 한다고 하면 보통은 SIEM 그리고 UEBA라고 얘기하는 이런 내부 유출을 탐지하는 시스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관제를 해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플랫폼들이 기존에 어떻게 동작을 했었냐면 보통은 수집, 저장, 분석, 탐지 이렇게 4단계를 시스템이 수행을 해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대응하는 단계인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뭐 SIEM을 쓰든 UBA 솔루션을 쓰든 이 관제 시스템의 종류에 상관없이 기존에는 수작업으로 보안 분석가가 수행해왔던 그런 작업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그런 보안 솔루션들이 연동되어 왔는데요.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뭐 보안 단위 보안 시스템들, 뭐 디도스라든지 방화벽, 웹방화벽, 뭐 침입 탐지 시스템 이런 것들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또 새로운 단위 보안 시스템들이 시장에 계속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EDR이라든지 NDR이라든지 NTA 또 요새 이제 클라우드 관련해서 캐스비 솔루션들 여러 가지 이제 단위 보안 솔루션들이 계속해서 이 보안 관제하는 그런 시스템에 붙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인프라 자체의 복잡도가 굉장히 이제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로그 자체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고 있고 종류로 따지면 우리가 대략 한 60종 정도 되는 그런 굉장히 많은 분류의 단위 보안 시스템들이 추가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SIEM 제조사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슈들에 부딪히게 됐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수집하거나 저장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안 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빅데이터나 아니면 AI 기술들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이제 해결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빅데이터 기술이 들어오면서 예전에는 이제 저장하고 조회하던 것들이 제대로 안 됐었지만 이제는 이 수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매일 수집을 하면서도 고속으로 검색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탐지하거나 분석하는 이런 과정에서도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이제 알려지지 않은 그런 위협을 새로 탐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AI 이제 기술을 이용해서 정오탐 같은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분류하는 이런 기술들이 새로 관제 시스템에 추가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이슈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보안 경보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이제 대략 하루에 100기가 이상의 로그 데이터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00기가라고 하면 하루에 한 10억 건 이상의 그런 로그 데이터가 매일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좀 의미 있는 경보들만 추렸을 때 대략 하루에 1만 건 이상의 그런 이벤트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 자체도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보안팀에서 볼 수 있는 수준으로 해서 연관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반드시 이 사람이 봐야 되는 그런 티켓으로 추려낸 것들이 하루에 한 10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100건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작은 양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한 건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를 투자를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한다고 쳤을 때 하루에 8시간이라고 하면 50건 이상 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티켓들은 굉장히 이제 많은 상황에서 우리가 놓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보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런 상황이 된 지가 사실 이미 몇 년 이상 지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굉장히 이제 경보는 많이 발생하고 있고 업무량도 많은데 사실 이 경보들을 분석하고 확인한다는 게 사실 단순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수반되거든요. 제가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단순 업무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본인이 굉장히 이제 소모되는 느낌을 받기가 쉽고요. 또 이 놓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놓치는 그런 경보들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보안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들도 아무래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의 이제 문제들이 모여서 이 관제 업무 자체를 기피하는 그런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문제는 우리가 이제 재작년 AI 보안 관제 시스템이라고 많이 시장에서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지능형 보안 관제 시스템들이 많이 도입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AI 기술이 도입되고 나서도 업무량이 줄었냐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게 업무량이 줄지가 않았습니다. 왜냐, 이 AI가 자동으로 이제 정오탐을 분류하는 게 정말 정확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도입하자마자 바로 우리가 의도한 것처럼 정오탐을 잘 분류하느냐 하면 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또 의미 있는 그런 분류 결과들이 축적이 되어야 이 정오탐을 잘 분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들도 사실 좀 많이 있었습니다. 뭐냐, 나는 일을 줄이자고 AI 보안 관제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내가 AI를 가르치기 위해서 또 일을 더 해야 된다, 이런 푸념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AI를 가지고 위협 헌팅을 하는데 이제 보이지 않던 그런 위협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니까, 물론 그렇게 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사실 뒷단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응 관련된 분석 작업들은 수작업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이 뒷단의 작업은 동일하게 수작업을 해야 되는데 앞에 업무량이 증가했으니까 결국은 일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업무량이 줄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정오탐 분류라든지 우리가 실제 업무량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잘 확보하는 게 사실 중요한데요. 이 심 제조사의 입장에서는 사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데이터 원천을 직접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서드파티에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향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SOA에 관련된 이제 계속 제품들이 여러 벤더에서 출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방화벽 벤더에서 직접 SOA 솔루션을 출시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상황이면 사실 경쟁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쉽게 API를 내주고 인티그레이션 하자라고 얘기하기가 좀 꺼려지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SOA를 제대로 구동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SQL 인젝션이라고 IPS에서 경보가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이 정말 정탐이 맞는지를 확인하려면 실제 네트워크 패킷을 봐야만이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원래는 IPS에서 그런 원천 패킷에 대한 정보까지 다 보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장비를 심 벤더가 이걸 만들 거냐, 혹은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뭐 EDR을 직접 솔루션을 만들어서 호스트에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다 가져올 거냐라고 한다면 사실 그 방향으로 가면 우리가 많은 그런 오케스트레이션 해야 될 서드파티에서 협력을 같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 로그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서드파티하고 긴밀하게 API를 통합하는 그런 방향을 선택해서 지금 계속해서 제품을 진화를 시켜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먼저 일단 이 관제 업무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실제 관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이 모니터 화면을 잘 살펴보게 되면 브라우저에 굉장히 많은 탭들이 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경보 나오는 것들을 모니터링 해야 되니까 경보가 나오는 그런 탭들도 나와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얼럿에서 뭐 출발지 IP를 혹은 해시 값이나 아니면 URL, 도메인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인텔리전스 서비스에다가 한번 평판 조회해서 나오는 분석 정보들을 확인을 해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러스 토탈에다가 IP를 집어넣어서
이게 악성 IP가 맞는지, 또 뭐 어뷰즈 IPDB라든지 여타 이제 다른 인텔리전스 서비스들에 또 이제 접속을 해서 IP나 해시값 같은 것들을 검색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들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느라고 또 탭들을 여러 개 열어놓게 되고요. 만약에 이게 악성으로 확인이 되면 또 방화벽이라든지 아니면 낚 시스템에서 이 IP를 격리를 해야 되니까 또 방화벽 콘솔이라든지 이런 여러 개 단위 보안 시스템의 콘솔에 해당되는 탭들도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면 결국은 이 관제하는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이제 여러 개의 그 작은 태스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실제로 어떤 일을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행하고 있는지 가시적으로 잘 보이지 않을 뿐더러 굉장히 이제 소모적인 이 단순 작업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봤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 라는 거를 좀 더 우리가 실제 예시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모니터에 제가 스크린샷을 띄워놓은 거는 FireEye NX의 APT 경보를 조회하는 화면을 제가 이제 스크린샷을 떠온 겁니다. 이게 보면 위쪽에 이 HTTP 이 통신의 내역이 표시가 되어 있죠. 사실 이 SIM으로 전달되는 정보 자체는 그 위쪽에 있는 HTTP 통신 내역 한 줄 정도가 보통은 전송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관제하고 우리가 그 실제 이게 정탐이 맞는지 오탐인지 이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분석하는 입장으로서는 그 전후의 맥락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하단에 보시면 저기 이제 5개의 줄로 돼서 동그라미들이 많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것들이 이제 뭐 DNS나 아니면 플로우라든지 뭐 TLS 등등 레이어별로 해서 각각의 트래픽들이 어느 시점에 있었는지를 표시해주는 그런 마커들입니다. 저 마커를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있는 그 검은 이제 박스 영역에 이 플로우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표시가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상단에 있는 그 HTTP 우리 APT로 의심되는 그런 공격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각의 이제 마커들을 클릭해서 정보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런 트래픽 정보들은 사실 양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이거를 원래 SIM으로 보내주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뭐 FireEye 콘솔에 직접 접속해서 원래는 SIM에 티켓이 올라와 있는데 똑같이 기간 넣고 IP 다시 입력해서 집어넣고 조회해서 뭐 상세한 데이터를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불필요한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로그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여러 개의 FireEye 관련된 그런 쿼리들을 다 API를 통해서 인티그레이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가라는 것들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자동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케스트레이션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실제 이제 대응 업무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경보가 발생하면 뭐 평판을 조회해서 확인을 해보고 또 이전에 뭐 경보 내역 같은 것들을 확인해보고 뭐 만약에 이게 악성이 맞다고 한다면 뭐 차단을 한다든지 이런 일련의 작업 흐름을 다 통합해서 하나의 워크플로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워크플로우를 구동시키는 것들을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동화 같은 경우는 그 워크플로우를 구성하는 그 단위 하나하나의 작업들을 우리가 자동으로 실행을 해야 될 텐데 실제로는 보안 장비나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그런 API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야 그것들이 이제 사람 손을 타지 않고도 완전히 자동화가 돼서 구동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되어야만 실제로 우리가 대응 업무를 함에 있어서 업무량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보통은 위협 대응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크게 이제 5개의 분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떠 있는 것처럼 이제 유입 처음에 이제 경보가 발생하는 그런 단계를 표현하는 거죠. 그것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출발지나 목적지 이런 IP들이 있으면 그게 각각 뭐 내부에 어떤 담당자가 관리하는 시스템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매핑하는 그런 단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위협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제 조사하는 그런 단계가 있을 겁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IP나 URL 이런 것들에 대한 평판을 조회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만약에 이제 알려지지 않은 그런 새로운 바이너리가 지금 우리 사내에 유입됐다고 한다면 뭐 샌드박스에 올려가지고 뭐 돌려본다든지 이런 조사하는 단계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만약에 실제 악성으로 판단이 됐다고 한다면 이거를 이제 쿼런틴, 그러니까 격리하는 그런 단계로 가게 될 텐데요. 뭐 방화벽에서 IP를 차단을 한다든지 뭐 낙에서 이 IP를 이제 내부에서 호스트를 격리를 시켜버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계정 같은 것들을 뭐 비활성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조치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 단계들을 수행하면서 관련된 분들한테 상황 전파하는 그런 것들이 알람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케이스가 종료가 되면 이 어떤 식으로 각각 이제 시간대별로 이 조사를 한다든지 뭐 격리를 한다든지 이런 단계별로 작업을 했었는지 이력들을 모아서 보고서를 생성을 해서 리포트를 하고 또 유관 기관들 요새는 이제 상위 기관들에다가 샘플을 공유한다든지 하는 업무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돼서 이런 위협 대응 단계들을 수행하게 될 텐데요. 뭐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뭐 악성 코드의 경우에는 이런 식의 이제 플로우들을 타게 될 겁니다. 뭐 알려진 해시면 뭐 바로 끝낼 수가 있을 거고 알려지지 않은 해시면 뭐 인텔리전스에서 확인해보고 뭐 샌드박스에 나오는 결과들을 확인해보고 사람이 판단해서 여기에 대한 대응 단계들을 쭉 거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 모든 단계들을 다 사람이 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저기 화면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악성 여부를 판단하는 그 하나의 태스크만 사람이 수행하더라도 나머지 단계들을 구동하는 이제 기계가 구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앞뒤에 이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소아 플랫폼이 자동으로 수행을 하고 사람이 이제 판단 역할만 하게 함으로써 예전에 그 대응하는 데 필요했던 그 시간들을 굉장히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판단의 영역을 이제 보안 분석가 혹은 관제팀에서 직접 수행을 하겠지만 이것들이 이제 지표들이 그리고 우리가 판단한 라벨 데이터들이 누적이 되면 나중에는 이제 머신러닝이나 이런 AI 기술도 통해서 자동으로 이게 악성인지 정상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 작업을 어떤 류의 이제 대응 작업들을 해야 되는지가 다 자동으로 수행이 될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적으로는 이 보안 관제하고 대응하는 이런 모든 단계가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완전히 자동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다 이제 소아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심하고 소아가 지금 왼쪽과 오른쪽에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봐왔던 심 같은 경우에는 단방향 화살표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로그를 단순히 이제 수집하기만 하는 거죠. 수집해서 탐지해서 경보를 띄우는 정도의 역할을 기존 심에서 수행하고 있었고요. 소아가 이제 거기에 비해서 달라지는 점은 뭐냐면 예전에는 단순히 수집만 했다고 한다면 아까 파이어아이 그 트래픽 데이터를 훨씬 더 이제 많이 가져와서 보여줬던 것처럼 더 필요한 정보들을 API를 통해서 획득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적으로 이것들을 이제 IP 같은 것들을 차단, 격리하고 혹은 나중에 다시 이제 이런 차단했던 것들을 풀어준다든지 하는 이런 대응 작업들을 다 완전히 자동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아 플랫폼에 올라가면서 새로 할 수 있게 되는 작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인텔리전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텔리전스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지금 왼쪽에 보이는 화면처럼 바뀌게 될 것인데요. 이 레거시 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인텔리전스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이제 블랙리스트처럼 활용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뭐냐면 인텔리전스에 매칭돼서 탐지됐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막상 이제 결과를 보면 이게 인텔리전스에서 왜 악성으로 판단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같이 표시가 안 되니까 바이러스 토탈이라든지 아까 어뷰즈 IPDB라든지 이런 서비스에 가서 다시 IP를 입력을 하고 조회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보들을 조회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 인텔리전스에 대한 인텔리전스에서 나오는 상세한 분석 메타데이터들을 다 한 화면에 표시를 해준다면 굳이 각각의 개별적인 인텔리전스 서비스에 접속해서 정보를 다시 조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이제 심에 비해서 소아 플랫폼에서 달라지는 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전에는 특히 이제 여러 대의 그런 각기 다른 인텔리전스를 활용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 소아 플랫폼에서는 정말 실제로 각각의 인텔리전스에서 제공하는 세부적인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텔리전스 뿐만이 아니고 자산에 대한 정보들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항목인데요. 자, 그 중요성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예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에 아웃바운드로 접속하는 그런 케이스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인터넷 접속할 때 우리가 PC에서 인터넷 접속을 했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업무 하시면서 대부분 인터넷을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서버에서 인터넷에 접속한다. 이거는 약간 이상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인바운드로 들어오는 그런 접속에 대해서 데이터 요청에 대해서 응답을 한다든지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OS 업데이트나 아니면 패키지 업데이트 같은 그런 경우가 아니면 서버에서 인터넷 구간으로 아웃바운드 접속할 일이 사실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보통은 혹시 이거 공격을 당해서 아웃바운드로 리버스 쉘이 열린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의심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의 판단이 자산의 분류에 따라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산 정보를 정확하게 유지한다는 게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생각보다 이 자산 정보를 계속해서 현행화시키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보면 왼쪽에 그 나열되어 있는 필드 정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들을 수작업으로 입력한다. 매번 자산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수작업으로 저런 맥 주소, 호스트명, 설치시 이런 것들을 다 입력해야 된다면 굉장히 이제 힘든 일이 되겠죠. 물론 저거를 다 수작업으로 한다기보다는 보통은 이제 기존에는 심을 구축할 때 약간 커스터마이징을 거쳐서 기존의 ITSM이나 이런 서비스들을 데이터를 가져와서 동기화하도록 구성하는 경우들이 꽤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들이 물론 ITSM에 있는 정보조차도 이 실제 네트워크의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IP 새로 나오는 그런 자산, 모바일 같은 것들 특히 이 매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IP가 새로 등장하고 사라지고 하는데,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가 없어서 이 디텍션에 있어서 정확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IP 대역별로 구분을 해서 시나리오들을 세웠었거든요. 서버망, DMZ망, 또 이거는 OA망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각각의 망별 트래픽들을 분류를 하고 시나리오들을 세워왔었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 같은 대역에 완전히 동일한 분류의 자산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정확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들을 안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로그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지니언스와 협력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이 낙 정보를 동기화하는 그런 인테그레이션을 해두었습니다. 이 지니언 낙 5.0 같은 경우에는 REST API를 가지고 이 실시간으로 자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로그프레소가 이 API를 활용해서 쿼리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는 직접 이 낙 관리하는 콘솔에 접속을 해야만이 왼쪽에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대시보드를 조회를 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굳이 낙에 접속하지 않아도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로그프레소 화면에서도 완전히 자산 현황을 다 통합해서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게 된 거고요. 이게 단순히 자산 정보를 대시보드를 이 소아 플랫폼에서 본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자산 정보가 실시간으로 완전히 동기화된다는 의미, 그리고 디텍션에 있어서도 시나리오가 정말 정확하게 돌아간다,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고, 단순히 이 디텍션 뿐만이 아니라 낙에서 이 특정한 호스트를 태깅을 해서 차단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격리를 해제시킨다는 이런 대응 작업들까지 완전히 자동화해서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니언 낙에 대해서 API를 호출해서 쿼리로 로그프레소에서 다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수의 그런 쿼리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예전에 불가능했던 그런 전체적인 자산 목록들을 쿼리를 가지고 조회를 할 수 있는 것 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예전에는 IPS에서 경보가 발생하면 공격 대상이 되는 IP가 어떤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그 IP에서 기존에 어떤 서비스 포트들이 열려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제 낙에 접속해서 확인을 한다든지, 다른 시스템에 접속해서 관련된 자산 대장 정보들을 조회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쿼리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티켓이 조회가 되는 순간에 이 IP에서 어떤 취약점들이 존재를 했었는지, 혹은 어떤 포트들이 기존에 열려 있었는지를 한 번에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기능들이 특히 이제 로그플레소 소아 플랫폼 상에서는 앱을 설치를 하면 관련된 그런 쿼리들이 확장이 되면서 지원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자산 정보뿐만이 아니라 취약점 정보도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인데요. 취약점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기존의 이제 CM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자사에서 지원하는 취약점 스캐너에서 나오는 그런 정보들만 통합해서 보여주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로그플레소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에 이미 시장에서 굉장히 점유율이 높게 사용되고 있는 그런 취약점 진단 솔루션들에 대한 정보들을 API로 인티그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지금 왼쪽에 보이는 레피드7의 넥스포제에 관련된 그런 엔진의 결과들이고요. 또 실제 이제 SSR의 솔리드 스텝도 굉장히 금융권이나 이런 여러 도메인에서 많이 도입해서 사용하고 계신데, 솔리드 스텝 같은 경우에도 이제 REST API를 가지고 취약점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레피드7이 되든 뭐 SSR의 그런 솔리드 스텝에서 나오는 그런 정보들이든 API를 확장해서 쿼리만 가지고도 이제 그런 정보들을 한 번에 가공해서 통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지금 이런 인사이트 VM의 그런 쿼리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제 취약점 진단을 할 때 자산 정보들이 스캔이 되기 때문에 이 자산 정보도 다 목록을 조회를 할 수가 있고요. 어떤 취약점들이 존재하는지 CV 코드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각각의 자산별로 어떤 서비스들이 운영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인사이트 VM에서 취약점 진단을 새로 이제 스캔을 시작을 한다든지, 뭐 일시적으로 중지시키고 혹은 재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진행되던 그런 취약점 진단 작업들을 강제로 이제 중지시킨다든지, 이런 모든 작업들을 API를 통해서 로그플레소에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텔리전스의 경우에 해외 서비스들도 있지만 국내에서도 이제 이 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많이 공급이 되기 시작한 그런 상태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바이러스 토탈이나 뭐 어뷰즈 IPDB, 또 레코디드 퓨처 같은 이런 해외에 잘 알려진 인텔리전스도 있겠지만, 뭐 금융보안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금융기관에서는 금융보안원의 FCTI 서비스들을 대부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FCTI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이제 위협 관련된 인텔리전스 정보들을 API로 다 통합해서 조회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인포셋 같은 경우에는 시큐리움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하고 있고, NSHC에서는 이제 스랩리콘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이제 인텔리전스 서비스들을 전부 다 API로 통합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시큐리움 인텔리전스에서 제공하는 그런 쿼리들에 대한 예시인데요. 뭐 당연히 이제 IP나 URL, 해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파일에 대해서 정적 분석한 것들, 동적으로 분석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리포트들을 다 쿼리로 조회를 하실 수가 있고, 또 이제 후이스 정보라든지 뭐 CV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시큐리움 인텔리전스 서비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것들이 지금 로그플레소에서 이런 쿼리들을 이용해서 대시보드를 구성하고 또 디텍션을 해서 표시하는 그런 결과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NSHC의 이제 스랩리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서비스를 이제 웹브라우저로 접속하면 하단에 있는 것처럼 이런 인텔리전스 정보를 대시보드를 보여주게 되어 있는데요. 스랩리콘 같은 경우에는 MISP라고 하는 표준화된 그런 이 인텔리전스 정보 공유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ISP 이벤트나 MISP의 그런 속성들을 조회하는 그런 쿼리들을 활용해서 인텔리전스 정보를 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인텔리전스 정보들을 이용을 하면 어떤 것들이 가능하냐. 예전에는 사실 수작업으로 하기 어려웠던 작업들을
훨씬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웹프록시나 아니면 DNS 로그에서 나오는 그런 도메인 정보들을 다 이제 실시간으로 모은 다음에 중복을 제거하고 이 각각의 도메인들에 대해서 악성인지 아니면 정상 도메인인지를 바로 인텔리전스들의 일일 이제 자동으로 다 쿼리를 해서 조회된 결과를 가지고 하나라도 만약에 악성으로 탐지가 된다고 한다면 이 정보에 대해서 보안팀 인원이 확인을 하게 하고요. 아, 이거는 차단해야 된다라고 체크만 해주게 되면 자동으로 SSL 이제 웹프록시에 해당되는 그런 장비들의 차단 명령까지 가도록 하는 이 모든 단계들을 자동화를 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보안팀에 가장 많이 전화 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통신이 안 돼요. 이렇게 전화 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는 사실 방화벽 룰을 봐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문제는 이제 특히 회사의 인프라 규모가 클수록 방화벽 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뭐 예를 들어서 통신이 안 돼요라고 전화가 왔을 때 거쳐가는 구간의 방화벽만 4개, 5개 이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방화벽 정보들을 일일이 방화벽 이제 콘솔에 들어가서 정책을 조회하고 하나하나 확인을 했어야 된다고 한다면 요새는 이제 방화벽 정책 관리하는 솔루션들을 많이 도입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제 이런 파이어몬 같은 솔루션들을 운영하신다면 파이어몬에 접속해서 이 관련된 방화벽 정책들을 한 번에 조회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굳이 매번 파이어몬에 접속해서 IP를 집어넣고 조회를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이제 소아 플랫폼에서 이런 파이어몬 API들을 다 쿼리로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정해진 그런 쿼리들을 템플릿을 만들어 놓게 된다면 완전히 이런 작업들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물론 저런 파이어몬 같은 방화벽 정책 관리 솔루션을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당연히 그런 통합된 정책 관리 솔루션이 없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저희가 이미 이제 CQI나 엑스게이트나 이런 벤더별로 이 방화벽 API들을 다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들은 이제 엑스게이트 차세대 방화벽의 그런 API를 확장한 쿼리들의 예시인데요. 보안 정책 목록을 조회한다든지 IP 주소를 이 IP 그룹에다가 추가하거나 삭제한다 이런 작업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서비스나 시간 객체나 여러 가지 이 방화벽 정책상에 사용되는 객체들을 쿼리를 사용해서 다 한 번에 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방화벽 정책에 대해서 조회하고 분석하는 것들 뿐만이 아니라 이 특정한 내가 악성 IP를 차단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굳이 엑스게이트 관리 콘솔에 가서 입력할 필요 없이 다 로그프레스에서 자동화해서 차단까지 완료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이제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예시는 이런 부분입니다. 정말 보안을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그런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웹메일을 사용할 때 웹메일 발송은 가능한데 첨부 파일을 넣어서는 발송을 못하게 정책들을 걸어 놓으시는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보안 장비를 펌웨어를 패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오퍼레이터가 정책을 변경하다가 실수로 이런 차단 정책이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거를 계속 확인을 하고 있지 않다면 차단 정책이 풀린지도 모르고 계속 이제 그 전체적인 이제 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태로 뚫려 있게 되겠죠. 근데 이걸 확인하려고 그럼 사람이 매일매일 각각의 웹메일 사이트별로 접속을 해서 첨부 파일을 넣어가지고 메일을 전송해 봐야 되냐.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셨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하실 필요가 없게 된 것이 자동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RP봇을 가지고 각각의 이제 웹메일별로 접속해서 첨부 파일 보내는 이 모든 과정들을 레코딩을 합니다. 그리고 RP봇이 이런 레코딩된 작업을 실행하고 나서 실행한 결과를 로그프레소에다가 로그를 전송을 하는데요. 이때 이제 만약에 혹시나 이 첨부 파일 첨부해서 전송하는 게 성공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로그프레소를 통해서 경보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보안 기능이 잘 유지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대시보드를 통해서 각각의 시간대별로 우리가 보안 기능이 유지되는지 테스트한 증적들을 한눈에 이제 대시보드로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그 리포트를 통해서도
전체적인 그런 통계 작업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노동 집약적인 일들은 굳이 이제 사람이 직접 할 필요가 없이 완전히 자동화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EDR을 활용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 사례로 설명해 드리는 부분은 테니엄 EDR 솔루션에 대한 그런 인테그레이션입니다. 물론 이제 EDR 솔루션을 쓰면 지금 이제 왼쪽 스크린샷에 보이는 것처럼 이 라이브 커넥트 기능을 사용을 해서 직접 특정한 엔드포인트에 이제 접속을 한 상태로 뭐 프로세스 이벤트라든지 뭐 네트워크 접속한 이벤트라든지 뭐 레지스트리 변경에 대한 모든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EDR 콘솔에서 다 확인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든 티켓 경보가 발생할 때마다 이걸 또 테니움 이 관리 콘솔에 접속해서 하나하나 IP 찍어서 접속해가지고 메뉴별로 이제 스크롤 해가면서 이걸 찾고 있느냐 이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티켓이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이제 테니움의 API 쿼리를 해서 이 필요한 정보들을 미리 다 취합을 해놓으면 우리는 이제 관제하는 입장에서는 티켓을 오픈하는 그 순간에 내가 필요한 엔드포인트 정보들을 한눈에 다 확인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 여부를 결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엔드포인트를 통합해서 이 보안 관제 운영하시는 부분에서도 이제는 자동화가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SOA가 왜 필요한지, 이 SOA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실제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SOA를 어떤 식으로 도입하면 좋을 것인가를 아마 고민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SOA 사업을 나중에 실질적으로 진행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업무 프로세스를 미리 좀 분석을 해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아까 앞에서 뭐 브라우저 탭 많이 열어놓고 작업한다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위협의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내가 관제 시에 대응하고 있는지 각각의 작업 절차들을 노트에다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 가시면서 문서화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지금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수행되고 있는지를 일단은 가시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조금 더 한다면 이 각각의 작업별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소요하는지 한번 타이머를 가지고 기록을 좀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가 하루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특정한 태스크에 쏟고 있는지가 판단이 되실 거거든요. 그게 일단은 구분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런 워크플로우들을 자동화를 하게 되면 내가 업무하는 그런 지금 투입했던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세이브가 되어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동화할 대상이 식별이 되게 되면 이게 API로 자동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인가 아닌가, 이제 그 다음에 그걸 검토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솔루션 벤더별로 혹은 뭐 서비스별로 API가 지원되는지를 확인을 해가면 되는데, 일단은 그런 자동화할 타겟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희 이제 로그프레소에다가 문의를 해주시면 나머지들은 저희가 좀 지원을 해서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하면 될지 가이드를 저희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구축을 할 때도 일일이 다 로그를 파싱을 펌웨어별로 버전별로 다 따로 해가지고 대시보드도 만들고 디텍션 룰도 집어넣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이런 모든 작업들이 앱으로 다 정리가 돼서 앱을 인스톨하면 API로 다 확장이 되기도 하고, 대시보드나 아니면 이런 수집 시나리오 같은 것들도 완전히 이제 자동화돼서 세팅된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SOA에 도입하게 된 그런 배경이라든지 필요성, 그리고 어떤 식으로 구축 운영되는지 사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되는지에 대한 그런 그 부분들을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부분들은 또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